그냥 바지를 안 입어 버릇하니까 집에서 바지 입고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안 입어 버릇하니까. 자, 곧 이제 선거가 또 다가오고 있죠. 투표 잘하는 법, 선거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우리 한번 이제 고민해 볼 시간이 한 번 더 찾아왔죠. 일반 의지, 전체 의지로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볼 세 가지 뭐가 있냐? 일반 의지, 전체 의지, 그리고 에코 챔버라는 거 있죠. 한국말로 메아리 효과라고 같은 말입니다. 메아리 효과, 에코 챔버. 이것도 뭐 표현하는 거 많아요. 이것저것 있는데 대충 이제 반사해갖고 내가 들린다라는 뭐 그런 비슷한 말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다 이거예요. 에코 챔버예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쓰이는 말은 에코 챔버니까 일단 에코 챔버 써놨어요. 저 전체 의지 뭐예요? 사람들이 외치는 거. 지금 당장 입에서 나오는 각자의 요구를 모두 합친 거가 뭐다? 전체 의지다. 일반 의지는 뭐?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도달하는 진짜 바람이 뭐다? 일반 의지다. 이거를 책을 찾아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전체 의지는 개인들의 요구의 합. 이게 이제 전체 의지고, 일반 의지는 공동선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공동선을 향하는 것이라고 이제 나올 텐데, 일반 의지는 단순히 개인들의 요구의 합이 아니라 이제 공동선을 향하는 요구를 이제 일반 의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동선은 뭐냐? 제가 선의 정의, 낭동매에 내리는 선의 정의 뭐라고 내렸죠? 그 인간 종이 살아남기 위해,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 유리한 무언가, 그거를 이제 선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죠. 그럼 공동선은 뭐예요? 그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유리한 무언가, 그게 공동선이겠죠. 살아남기 위한이라고 했죠. 그건 뭐예요? 앞으로의 미래를 더 보았을 때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걸 보자. 사형제도로 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사형제도, 그럼 뭐예요? 저 새끼 죽여! 이게 일반 의지죠. 저 새끼 죽여, 일반 의지. 사형제도 찬성, 저 새끼 죽여, 일반 의지. 근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저런 악질을 살려놓는 건 기분이 나빠, 죽여. 흉악범을 사용하면 흉악범들이 무서우니까 흉악범죄가 줄어들 거야. 뭐야? 이게 전체 의지다. 근데 이 전체 의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뭐예요?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흉악범죄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개시하면 뭐가 돼요? 사형제가 있으면 오히려 흉악범죄가 늘어나죠. 그러므로 이 일반 의지를 외치는 사람들의 실제 의지를 대변하지 못하죠. 사형제도 찬성의 입장은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형제도를 없애는 게 이 전체 의지를 대변하는 게 되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동안은 항상 그걸로 했죠. 그 농약 사태로 했었는데 한번 사형제도를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루소 형님이 던진 핵심이 뭐냐? 우리가 외치는 게 진짜 원하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 외치는 거를 그대로 따르면 뭐예요? 전체 의지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내가 바라는 것을 따져보면 뭐예요? 그게 일반 의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선거의 한계점이 이거죠. 우리는 투표라는 제도의 한계점이 뭐예요? 투표라는 제도는 전체 의지죠. 개인들의 요구의 합. 투표는 전체 의지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일반 의지예요. 그래서 전체 의지로 뽑힌 정치인들이 일반 의지를 대변해야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을 대변한다라는 말이, 이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가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점점 가까워져요. 그리고 수준이 낮아질수록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의 간격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가 최대한 가까운 데 가도록, 일치하면 가장 좋지만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현실로서는 어렵고,
대신에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가 최대한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게 바로 시민 교육이라는 거죠. 유시민 형님 아닙니다. 그냥 시민 교육이라는 거고, 에코챔버는 뭐냐? 메아리 치는 방, 메아리방 효과, 에코챔버, 반사 어쩌고 뭐 방 효과 뭐 이런 거 있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뭐예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같은 주장이 반복적으로 메아리 치며 점점 더 강한 확신으로 변해가는 현상.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 일상에서 유튜브 알고리즘, 인스타 추천 이런 것 때문에,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똑같은 것만 계속 듣는다거나 특정 커뮤니티에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말만 계속 듣는다거나 하는 게 에코챔버입니다. 내가 보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에코챔버일 수 있다 하고, 에코챔버 어떻게 만들어지냐? 자, 알고리즘 일단 무대를 까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내가 클릭한 것과 영상하고 비슷한 것에만 계속 추천이 되죠. 그리고 동의되는 콘텐츠만 내가 클릭해요. 이걸 뭐라고요?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뭔가 이제 강하고 자극적인 발언일수록 좋아요, 공유가 많아지고 강경한 목소리만 커진다. 이렇게 되죠. 낭독면 조회수 굉장히 창렬하죠. 왜겠어요? 그런 이제 단순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다루지 않아요. 낭독면은. 참 안타깝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생각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점 목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평균보다 더 극단적으로 점점 이동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집단 극화 현상이다. 이렇게. 낭독면은 뭘 해요? 교양을 합니다. 교양. 전문 지식은 다루지 않아요. 교양이에요. 제가 하는 건 교양. 에코챔버가 일으키는 문제들 뭐가 있어요? 거짓 합의 효과. 이게 무슨 효과예요? 아니, 내 주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내 주변은 다 이렇던데? 야, 내 주변은 다 이렇던데? 이게 거짓 합 효과다. 사실은 내가 보이는 딱 그 일부 편파적인 의견일 뿐이죠. 그리고 반대편의 악마화,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의 악마화가 돼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하고 있는 주장 중에 가장 어리석은 주장만 접해요. 가장 어리석은 주장. 가끔씩 이제 낭독면 들어와서 이제 분탕질 치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상대방 주장 중에 가장 어리석은, 또는 이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만들어낸 가짜, 요런 것들을 가지고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이게 에코챔버가 일으키는 문제다. 왜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 에코챔버는. 그리고 정서적 양극화 뭐냐? 그러니까 나는 저 정책을 반대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싫어. 이재명이 하는 이런 정책을 반대해가 아니라 난 이재명이 싫어. 이렇게 이제 변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 검증이 마비된다. 이게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반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도 우리만의 진실이 돼요. 우리만의 진실이 된다. 이거 큰 문제죠. 그리고 온건파의 침묵은 뭐냐? 이게 강경한 목소리만 이제 보상을 받고 차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입을 닫잖아요. 그래서 이런 강경한 사람들이 옳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옆에 개진상 효과라고 해놨죠. 개진상 효과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진상들이 막 떠들어. 진상들이 막 악성 민원인들이 막 떠들어. 그리고 악성 민원인들끼리 막 모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이다. 그러면은 이 학부모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그러면 어머머 맞아 이러면서 이 악성 민원 학부모들이 단체로 우르르르 모여갖고 찾아가. 근데 개소리잖아요. 이 악성 민원인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게 옳다라고 해갖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걸 믿는 커뮤니티가 생성이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락할 것인가라는 이제 문제도 직면하죠. 나중에 표현의 자유도 한번 다뤄볼 건데, 제가 지금 표현의 자유를 다루지 않고 있는 이유가 너무 어려워요. 짧은 시간 안에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이걸로 하면은 조금 내가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한번 해볼게요. 정치인 선택의 문제로. 에코챔버 속에서는 우리의 범위가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커뮤니티 안으로 축소가 된다. 그래서 일반 의지가 불가능해지고 내 안에 있는 커뮤니티의 의지만 남는다. 사실 그건 전체 의지조차도 아니죠.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고리즘과 진영 논리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파악할 기회를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 욕망이 정말 나의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좋은 한표란 무엇인가? 좋은 한표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내 거품, 이 내 거품 바깥을 한 번이라도 내다본 거, 그게 좋은 한표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내리고 있는 판단의 출처, 그리고 이게 정말 합리적인 것인가, 그런 의심을 해본 그런 표. 그리고 저 사람의 의견이 반대편의 최선과 정직하게 대면한 표. 이게 반대편의 최대한, 자꾸 반대편이라고 하니까 이제 반대편이란 말 자체가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반대편에 있는 생각의 최선의 효과를 따져봤을 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내 생각이 반대편의 최선의 생각보다 더 나은가? 요거를 따져봤을 때 그게 바로 뭐다? 좋은 한 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한 표가 일반 의지에 가까워지기를. 홍재우라는 분이 했던 말입니다. 홍재우라는 분이 했던 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끝. 자.